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1월 마지막 주인, 1월 마지막 주죠. 1월 31일, 또 2월 1일이 걸쳐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원래 이제 1월 경마 계획으로 들어가죠. 마사회는 2014년도 계획으로 내일, 그러니까 일요일자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2월 7일인가요? 2월 7일, 8일. 물론 이제 부산 경마도 있으니까 6일부터겠죠. 그게 이제 2015년도 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레이팅이라 그러던데 각 말에게 이제 그 점수를 부여하는 건데, 잘 해결이 됐죠. 마주협회하고 이제 마사회하고 잘 해결이 됐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그렇게 크게 그냥 편성만 되면 돼요. 경주면 어떻게든지 경주는 펼쳐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는 배터니까 능력만 골라내면 된다. 근데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크죠. 레이팅의 어떤 그 초반이기 때문에 아마 좀 많이 좀 뭐랄까요, 초면은 조금 그 횡설수설 하겠죠. 근데 뭐 그렇게 개의치 않고 싶고요. 글쎄 이제 날이 많이 계속 지금 좀 풀렸죠. 좀 기온이 좀 그렇게 제 생각만큼 좀 이렇게 춥질 않습니다. 좀 추워야 제가 조금 어떤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 레이팅으로 이제 지금 다음 주부터 실시가 되는데 1군 말들이 지금까지 1군에서 뛰던 말들이 점수가 깎이는 마필이 있어요. 그래서 2군으로 내려가는 마필이 있고 또 2군 말이 3군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역시 2군 가도 안 되는 말들은 안 될 겁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얘기 좀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이번 주 글쎄요. 일단 게시판에 올라온 글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이따 가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KWK1823 아이디 쓰시는 분이요. 좀 연세가 있으신 것 같아요. 공직에서 은퇴하셨다는 거 보니까 경마한 지 2년이 됐는데 제 UCC를 그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경마장에 지점에 출근을 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손익 계산을 따지셔야겠지만 그것보다도 지난 글을 그렇게 쓰셨어요. 좀 참아야겠다. 근데 참으셨습니까? 솔직히 한번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이 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못 참아요.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좀 여기 보면 또 누구예요? 히메다님이 또 그런 일을 썼어요. 커피 타임 늘리고 자제했습니다. 근데 24710 거기다가 부산까지 포함해가지고 이건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2개, 3개, 많게는 3개, 적으면 2개, 없는 날도 있어야죠. 그리고 앉아서 좀 재밌게 노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려요. 오늘 배팅 금액이 10만 원이면 내가 7만 원에 70%를 승부를 하겠다. 근데 승부 경주가 없어요. 그날 승부 경주가 없어. 그럼 나머지 30% 갖고 장난 놓으세요. 그냥 100원이면 어때요? 200원이면 어떠고 1000원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어차피 나온다면, 경마장에 나온다면 그런 어떤 마인드를 좀 갖고 경마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배팅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두 분의 그 생각이 틀린 건 아닙니다. 틀렸다라는 건 아니고 제 얘기는 더 참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하시면 좋지만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즐기시라는 얘기죠. 나머지 30%를 갖고 즐기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이거는 내가 70%의 어떤 그 자금을 갖고 이건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면 그게 하루에 3경주를 넘질 않으면 그걸 1년 동안 어떤 그 손익 계산을 한다면 분명히 이겨 있을 거라는 얘기죠. 저는 그래 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저는 안 해요. 거의 안 합니다. 10원짜리 한 장 안 합니다. 요즘은 거의 지금 안 한 지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서울경마 책자의 조교평이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오두 추천하고 조교평하고 틀린 부분이 많아서 반어법을 쓸 때는 그래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그 처음에 조교평을 쓸 때 저희 오너하고 참 많이 말다툼을 했어요. 설전을 펼친 게 뭐냐면 조교평을 곧대로 쓴 겁니다. 인기가 나빠요. 나쁘다고 썼어요. 근데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항의를 해요. 팬들이 야 인기가 들어오는데 왜 나쁘다라고 쓰냐 이거예요. 그냥 조교평은 조교평대로 그냥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게요. 예전에 그 정지윤 조교사가 갖고 있었던 토창구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성일 기수가 그 당시에 이제 나와서 조교를 했어요. 근데 말이 나오자마자 절어요. 파행. 근데 내가 전달하고 쓰니까 마주가 그걸 보고 조교사한테 항의를 했어요. 너는 왜 말 저는 걸 조교를 시키냐. 근데 조교사는 뭐라 그랬냐면 지장 없습니다. 왜? 과삭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손톱을 많이 깎은 거야. 사람으로 치면 발굽을 조금 많이 깎아서 이게 균형이 안 맞아서 저른 거예요. 파행으로 보이는 거예요. 파행은 파행 맞잖아요. 내가 잘못 봤어요? 잘 본 거예요. 파행은 맞아요. 근데 경주에 지장을 안 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멀리서 보는 제가 가까이서 있는 사람하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틀리다고요. 보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서 보느냐 또 가까이서 관리하는 사람하고 멀리서 보는 50m, 100m 되잖아요. 정확하게 어떻게 봐요? 그 수많은 말이 뛰어다니고 있는데 진짜 바쁠 때는 100마리, 200마리씩 뛰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봐요 다. 그것도 남들처럼 뭐 노란판 그러니까 금주 출전마만 조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차주 출전마, 금주 출전마 뭐 전부 다 뛰어다닌다고요. 한꺼번에 몰릴 때는 거의 150마리, 200마리 돼요. 이 직선주로 해서만. 그럼 여기 건너편에 있는 말까지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걸 내가 무슨 수로 다 보냐고요. 못 봐요. 근데 그걸 전부 그냥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갑자기 짜증나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예전에도 많이 그러니까 사무실로 전화하는 거. 야, 조교평이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예를 들면은 이번 주 러시포스인가? 말은 좋다. 말은 진짜 갱기는 좋아요. 안으로 기댄다.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말은 좋은데 안으로 기대는 게 실전에서 얼마큼 영향을 미칠 것이냐. 거기다 더 쓰고 싶죠. 근데 칸은 한정돼 있어요. 말은 좋은데 기댄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말이 뛸 것이다. 그것까지 써야 되는데 45자 안에 써야 돼. 45자인가요? 90바이트인가? 90바이트니까 45자 띄어쓰기 해야죠. 그러니까 거의 40자 쓴다고 보시면 돼요. 한정적이잖아요. 쓰는 칸도. 오늘 좀 말을 많이 했네요. 그 다음에 이게 지난주 마지막이죠. 마지막 그 홀리데이 펀치가 제 게시판에다 홀리데이 펀치하고 그리고 위닝핸드라고 써놨어요.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이번 주 내내 좀 그냥 우울했어요. 우울한 게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마지막 경주 그 홀리데이 펀치를 제일 오래 아마 그 경주 설명을 했을 거예요. 마지막 경주 어떻게 가면 되고 어떻게 하면 되고. 근데
제가 그리고 경마가 끝나고 나서 월요일날 이번 주 걸 준비하다가 보니까 막 월요일날 그래서 제가 글을 일찍 올려놓은 거예요. 그날 올린 거죠. 26일날 올린 거예요. 저녁에. 저녁에 좀 운동 끝나고 가기 전에 올릴까 하다가 좀 생각을 해보자 그러고 나서 운동을 하면서 생각을 하니까 이걸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홀리데이 펀치가 뛰는 말이라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토를 다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저희 사이트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도 토를 안 달았어요. 말이 바뀌었다는 거를. 제가 말을 바꿔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정신이 없어요, 제가. 제가 위닝 핸디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 홀리데이 펀치를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위닝 핸디가 뛴다 그랬지. 위닝 핸디 말씀드렸잖아요. 이쿠야스 기수가 어떻게 조기하면 된다라고. 그 말이 오른쪽 뒤가 나쁘기 때문에 조기를 살살 해야 된다. 살살 해야 뛴다. 입마필 무조건 1군 간다. 그랬던 말이 위닝 핸디입니다. 근데 홀리데이 펀치를 갖고 위닝 핸디를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도 토한다. 아무도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제 잘못이에요? 물론 저도 잘못했어요. 잘못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아무 얘기 안 하나. 그리고 여러분들 그동안 제가 얘기할 때 아무것도 기록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누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제가 틀리면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야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만하고요. 자, 오늘 경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출전 두수가 이번 주 출전 두수가 291두예요. 291두면 거의 한 260두 정도가 나오면은 거의 게이트가 많이 차요. 좀 뭐랄까요, 꽉은 안 차도 괜찮은 경주인데 편성인데 오늘 291두에 전부 다 출전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빼먹은 게 하나, 그것까지 얘기를 하고 가자고요. 시간 많네요. 여러분들 그 대목 밑에 꼭 터진다라는 얘기 있어요. 여기 지금 힘매다님도 지금 구정, 여름휴가, 추석, 연말, 구정, 여름휴가, 추석, 연말. 그렇죠. 1년에 4번이죠. 저희가 쉬는 게 1년에 4번이죠. 혹서기, 혹한기, 구정, 추석. 이렇게 한 주씩 경마 안 하는 게. 근데 요즘에는 예전에는 2주씩 경마를 안 했는데 요즘에는 워낙 마사이가 매출이 감소돼서 그런지 다 하죠. 한 주씩 쉬죠. 근데 여러분들 그 대목 요럴 때 꼭 터진다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너무 과신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다음 주가 지금 그 다음 주가 구정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2월 7일, 8일 날 경마를 해요. 그러면 그날 그 주에 많이 터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팬들이 와요. 이번 주 터질 거다. 마사에서 고배당 줄 거야. 주긴 개뿔 뭘 줘요, 주기는. 이 2월 7, 8일 한 주 전에 그러니까 어떤 말을 내가 정말 소위 말해서 옛날엔 그랬으니까요. 제가 각부실했어요. 2월 7, 8일에다 못 맞춰요. 그거를 주기를요. 맞추는 건 어쩌다 맞추는 거예요. 그 주기를 맞출 수가 없어요. 자, 이번 주입니다. 지난주입니다. 그러니까 몇 주 전에 한구라를 해두는 거예요. 예전엔 그랬어요. 예전에. 근데 요즘 누가 그러냐고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지금 잘못 갖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다고 2월 7, 8일 날 와가지고 고배당 터진다고 계속 고배당에다가만 배팅을 해요. 옛날 생각하고. 요즘엔 안 그래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 한 번 딱 쏘고 나면은 옛날에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말이 나쁜 말을 3개월, 6개월씩 갈 수가 없었어요. 승부를 할 수가. 그게 나아지려면, 회복하려면 3개월, 6개월씩 걸려요. 뜻말은 1년씩 걸려요. 6개월씩 휴양을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2월 7, 8일 한 주 전에, 구정 한 주 전에 딱 맞추냐고요. 그 말을, 주기를. 못 맞히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3개월, 6개월 갖고 했다면, 만에 하나 했다면, 이번 주,
지난주 이런 정도에다 맞추는 거야. 물론 그 다음 주에도 맞출 수가 있어요. 한두 마리 정도는 되겠죠. 그걸 너무 제 얘기는 그거 2월 7, 8일 날 모든 경주가 다 그럴 거라고 가꾸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아, 오늘 진짜 화 많이 난다. 짜증. 자, 그래서 근데 요즘에 이제 참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겨울에서 이제 봄을 넘어갈 때 요럴 때 많이 배당이 터져요. 제 데이터에 의하면.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주로가 무거워질 때, 그 다음에 뭐죠? 말들이 이 털갈이 할 때, 봄이 되면서 컨디션이 많이 살아날 때, 약간 움츠러들었던 이 근육들이 풀어질 때, 그게 날이 기온이 올라갈 때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름에 계속 쭉 추위마들이 언제 와요. 그러다가 여름에 딱 되면 주로가 풀리기 시작하면 비가 오죠. 그러면 또 갑자기 선행마들이 또 그동안 계속 머릿속에 선행마들만 있었다가, 아니 추임마들만 있었다가 선행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런 패턴입니다.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터지는 거지 대목밑이라고 터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런다고 해서 또 가꾸시란다고 해서 거기다 딱 쏘죠. 막 우리말로 쏜다고 이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쏜다고 다 되는 줄 아세요? 안 돼요. 아무리 6개월 동안 가꾸실 했어도 뭐 아무 때나 가서 딱딱 꽂아주면은 조기사 기술이 왜 잘리겠냐고요. 유진아도 잘렸는데. 자, 그래서 오늘 좀 요즘엔 그래요. 요즘엔 어떻게 얘기 너무 많이 했네. 요즘에는 경주가 매주 이렇게 좀 이상하게 많이 나오네요. 토요일 날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6개인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안 드리고 가서 이제 가면서 말씀을 좀 경주마다 말로 좀 말로 말씀을 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자, 9시 55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일경주입니다. 1200m. 라이언스타입니다. 라이언스타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게요. 얘 자체는 지금 뭐 어디가 아픈가 봐요. 어디가 아픈지. 근데 아픈 건 둘째쳐는 그러니까 아파서 지금 조교를 못했어요. 단주 조교를 하고 나오는데 어제 목요일 날이죠. 한번 뛰는데 보니까 삐딱하게 뛰어요. 얘가 기본적으로 제가 그랬죠. 두 번째 경주인가요? 선행 가면 됩니다. 근데 선행을 갔는데 섰어요. 얘 몸이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몸을 갖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1000m 갔는데 실버 그레이하고 맞짱 까가지고 섰어요. 오늘 1번 게이트 1200입니다. 쉽게 선행 가더라도 또 서요. 왜? 이 조교 갖고는 안 돼요. 지난번 2번 조교를 잘 해갖고 나왔는데 이 조교 갖고 또 되겠냐고요. 안 돼요. 자, K러시도 9주 만에 나오고요. 정상 무릎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런 설명을 좀 해드려야겠어요. 이걸 참 희한한데.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배가 밑으로 이렇게 축 처졌어요, 얘는. 축 처졌어,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것 돼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배가 이렇게 쑥 처졌어요. 배가 무슨 임신한 배처럼 쭉 처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똥배죠, 똥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선행을 못 가면 거의 무너지기 십상이에요. 그죠? 지난번에도 그랬네요. 근데 이번엔 선행마가 좀 많아요. 그 다음에 송암 히어로입니다. 거세하고 고개 높은 말. 자,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저희가 일진마로 30몇 배짜리, 히메다님 40몇 배짜리죠. 히메다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왜 못 맞췄냐고. 일진마루로 축으로 간다 그러면서 제가 현장에서 송암 히어로의 컨디션 보고 일진마루에 이 송암 히어로를 가가지고 틀린 거예요. 그날 틀린 이유가 바로 현장에서 이 송암 히어로 때문에 틀렸어요. 아주 경쾌해요. 지금도 조교 때 난리를 쳐요. 오늘 아침에도 문세영 기수가 여기서 나오죠. 까꾸로 이렇게 가는데 요 꼬린 지점에서 안 가요. 말이 꼴통이에요. 그러니까 거세했죠.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고개가 높죠. 다 단점만 갖고 있어요. 자, 단델리온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런 얘기 하죠. 허리가 이만큼 길다. 딱
딱 진짜 반뼘이에요. 우리 사람으로 치면 이렇게 내 손으로 한 뼘이죠. 근데 딱 요만큼 길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밝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제 노하우는 안 가르쳐줘요. 근데 이런 것들 보면은 딱 반뼘이에요. 요만큼.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반뼘이 허리가 길다고 생각하면 그 뒤가 들어오는 게 예를 들어서 이게 반뼘이 10cm예요. 10cm를 생각하자고요. 그럼 말이 뛰는 뒷다리가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그만큼 예를 들어서 100걸음을 뛴다라고 생각하자고요. 지금 몇 메타? 1200m에서. 그러면 계속해서 10cm씩 덜 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100걸음에 10cm면 1m밖에 안 되나? 맞아? 왜 얘기를 안 해? 아무튼 그래요. 거기다가 얘는 그 마체가 얇아서 그 성질은 있어요. 칼칼해요. 그 배가 쑥 올라가 있어요. 민자 배죠. 거기다 허리가 반뼘이 딱 길어요. 그러니까 조건은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니에요. 얘가 지난번에 1000m 때 뛰어 올라오니까 오늘 1200 출전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반대예요. 반대. 여러분들 나중에 다시 그런 말이 나오겠지만 아무튼 이경주는 제가 그래서 건들지 않을 겁니다. 영웅비카 하나인데 영웅비카가 또 뭐 그렇게 썩 좋은 컨디션은 아닙니다만 훈련으로 이제 뛸 거예요. 뛰는데 뒤를 못 찾아요. 뒤를 못 찾기 때문에 이경주는 그냥 아침부터 여러분들 뭐 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기온이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오늘 주로 어떤지 한번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경주였습니다. 자, 13마리가 출전해 있는 이경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경주는 다른 얘기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뭐 다른 말 해봤자 뭐 소용없을 것 같아요. 뭐 두화됐고 공백기니까 여러분들 아실 거고 도솔봉 지난번에 최약체틈이 블루가디언 주행 안 되는 마필이죠. 가다 픽픽. 그러니까 자갈을 물고 뛰어야 되는데 얘가 뛰기 싫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렇게 쫙 올라오다가 아마 이게 제가를 뱉는 걸 겁니다. 탁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막 5단으로 가다가 4단, 3단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얘는 반대예요. 가속이 붙으면은 제가를 탁 물고 더 튕겨서 나가야 되는데 얘는 그게 반대예요. 아마 요게 좀 이상해요. 근데 그래서 자꾸 이제 이 동반 습보를 해요. 같이 붙여가지고. 근데도 때려야 나가요. 간신히 나가요. 이런 말들은 실전에 들어가면은 그런 여파가 커져요. 근데 얘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선행밖에 없는데 여기서 선행은 좀 힘들죠? 가나요? 힘들 것 같은데 뭐가 있어요? 뭐 별로 없네요. 별로 없긴 없는데 대박이 있나요? 아무튼 뭐 퀴네이도 뭐 이렇게 뒤 막 이렇게 착지할 때 보면 이렇게 막 뒤가 엉덩이가 좌우로 흔들려요. 좌우로 흔들리는 게 뭐냐면 어딘가 한쪽이 받쳐주질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이 퀴네이가 그렇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냥 이렇게 깊이 파고들지는 않아요. 근데 이 러닝 스태그를 어떻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러닝 스태그의 혈통들이 다 똥발이더라고요. 단거리에서 한두 번 딱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 지금 미스터 삭스입니다. 미스터 삭스인데 얘가 고배당 마필이에요. 근데 왜 제가 이 마필을 주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일 센 데만 뛰어다녔어요. 그런다고 해서 사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조금 이따 나오지만 맨날 세든 약하든 간에 꼭 3착 4착 그러니까 배터에게 필요 없는 말이 있어요. 근데 얘가 아무리 좀 센 데만 뛰어다녔다 그래도 착순권이 아닌가 뭐 그런 느낌밖에 안 드는데 이 경주가 느낌은 그런데 이 경주에 믿을 말이 없다라는 얘기죠. 센 말이 없어요. 센 말이 누가 세요? 대박이요? 지난번에 그 이쿠야스 기수가 쥐어짜서 왔어요. 쥐어짜서 왔죠. 퀴네이 그렇죠. 두화됐고 보세요. 얘가 뭐랑 뛰었어요? 굿모닝 퓨전, 다이아걸 뭐 이런 말이랑 뛰고 봄봄한테도 진 말이죠. 도솔봉은 지난번에 더 좋은 코코. 딱 하나 컨디션만 따진다면 이 토루 브라운입니다. 토루 브라운이 지금 컨디션이 좋아졌는데 얘도 보니까 뒤를 벌리고 뛰어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스터 삭스인데 그냥 미스터 삭스입니다. 미스터 삭스만 맞으면 좀 그냥 분산 베팅을 좀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전 중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해 있고요. 예, 이 경주는 그냥 무조건 그냥 가세요. 여러분들 12 여러분들 돈이 많으셔가지고 자금이 많으셔가지고 12마리 다 배팅하시기 전에 12복조를 사시기 전에는 이 경주 제 실력으로는 못 맞춰요. 그러니까 제 실력이다 뭐가 하나 좋은 게 있어야 뭘 하죠. 그렇다고 해서 또 뚜렷하게 선행 갈 수 있는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행마도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 경주에서 지금 제가 이번 주에 신마가 많이 나오길래 진짜 눈을 진짜 불을 켜고 봤는데 이 포트 스톡선이 포트 스톡션? 예, 이마필이 다 좋아요. 체형도 좋고 뭐 후구가 정말 잘 생겼어요. 아주 듬직하게 생겼어요. 정말 앞말인데 거의 진짜 커요. 무척 커요. 근데 좀 뭐랄까 이 갱기 이런 데에서는 좀 갱기 활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뒤따라가서 올라와야 되는데 너무 짧고 거리가 낙타초입니다. 낙타초. 오늘도 보니까 얘도 보니까 제가 이제 오늘 이런 얘기 오늘 많이 할 겁니다. 500 몇 킬로 나가요? 530킬로 나가는데 얘는 앞다리가 짧아요. 근데 뒷다리가 또 길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마처럼 이렇게 조금 하마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체형이에요. 체형인데 이런 마필들이니까는 포트 스톡션이나 이런 낙타초 같은 경우는 이런 데서 만약에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한번 어떻게 뛰나. 근데 얘가 잘 뛰지는 않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말이 서줘야 오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힘으로 뛰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네들이 잘 뛰는 게 없어요. 몸에서 갖고 있는 유연성, 테크닉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주에서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말 하나 좋은 게 없을 때 또 예를 들어서 강남구리 선행을 간다 치더라도 얘 지금 뛰는 그 뻣뻣한 몸 때문에 쓸 겁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얘가 조건이 좋으려면은 1, 2경주에서 선행마가 입상을 해야 돼요. 선행이 입상을 하면 강남구리 선행을 가서 버틸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오는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얘 스스로 이기는 게 아니라 이 자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강남구리 초반에 1, 2경주가 좀 선행마들이 좀 무겁게 뛴다면 뒤에서 올라오는 뭐 포트 스톡션이라든가 낙타초 이런 마필들이 조금 유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뛰는 걸 보세요. 제 말이 맞나? 저 새끼 말이 맞네. 이제 그런다면은 흐름을 잘 파악을 하신다라는 얘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흐름으로 갈 부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걸 공부를 하셔야죠. 머릿속에 좀 염두를 좀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4경주입니다. 제가 보니까 딱 유일하게 3경주만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 보여드릴까? 이거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여기 제가 체크를 해놔가지고 보여드리면 안 돼. 그러면 근데 이게 화면이 잘 안 보여서 보여드려도 내가 보니까 화면이 잘 안 보이더라고. 자, 12마리 출전했는 4경주입니다. 1300m. 또 이 경주는 재밌죠. 무조건 배당은 나와줘요. 근데 뚜렷한 충마가 없다라는 얘기죠. 충마가 없기 때문에 배당이 나와요. 다 비슷비슷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행을 만약에 잘 골라낸다면 이 경주는 적중시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에는 이제 무대지아가 선행을 갈 거야. 뭐죠? 공백기에 비해서 아주 훈련 일정이 길어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7주 이상 그러니까 공백기가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나와야 되는데 7주면 2달이죠. 8주 정도. 그러니까 제가 한 7주 정도를 보는데 7주가 만약에 되면은 3주를 꽉 채워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얘가 경주 감각이 살아나요. 근데 2주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부족해요. 근데 이 무대주는 지금 몇 주예요? 작년 11월 달에 뛰고 11월, 12월, 1월 3개월이 다 됐네요. 3개월이 다 됐는데 얘는 보면 훈련 강도가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선행을 나설 수 있고, 저는 오늘 선행을 나설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선행을 나서 줄 건데, 뭐 문세영 기수가 여기서 이기려는 그런 욕심이라면 선행밖에 없죠. 그 다음에 캐네디언 드림인데,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중시켜 드렸지만 그날 뛰는 걸 보고 조금 더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주마는 앞다리가 예를 들어서 80cm가 되면 뒷다리가 1m가 돼야 돼요. 근데 얘는 보면 80cm, 80cm 똑같아요. 조금 이따 나오는데 누가 그러냐면 마지막 경주죠. 러시포스가 그래요. 그게 500만 원짜리입니다. 500만 원짜리. 제가 이제 아까도 이제 예를 들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왜 기대느냐? 뭔가 뒤가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뒷다리가 엉덩이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잘 구분을 못하는데, 다리 위치를 가만히 보시면 똑같아요. 앞뒤가 똑같아요. 근데 어떤 말은 보면은 적당하게 앞다리가 짧고 뒤가 높아요. 근데 어떤 말은 보면은 앞다리가 짧고 뒤가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들 뭐 기린이나 이런 것들 보세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캐네디언 드림은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주 흐름이 상당히 느려야 돼요. 뒷다리가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얘는 순발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주가 느려지니까 체형이 있기 때문에 힘으로 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구름 위의 나비입니다. 제가 이거 뭐 전에 그랬죠. 개뿔 했던 말 기억나세요? 최원진 기수가 뛴다. 근데 지난번에 뭐 공백길 마주가 바뀌었다고 그러죠. 공백길 한참 갖고 이제 나와서 이제 조교를 했는데, 위드윈드면 사실 그렇게 센 마필은 아니에요. 그 상대가 오히려 다른 마필들이 더 좀 셌는데, 그런데다가 이 구름 위의 나비는 1300인데 얘야말로 이제 백고래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백고래가 쑥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배심이 있어야 돼요. 배심. 배가 있어야 돼요. 배가 없으면 힘을 못 써요. 특히 암말들이 그러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캐비어인데 조금 걸음이 느린데 얘야말로 이제 같이 캐네디언 드림이랑 똑같아요. 근데 똑같다라 그러면 안 되지. 왜 안 되냐면 캐네디언 드림은 체형에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비캐비어는 얘 자체가 걸음이 느려요. 아주 슬로워요. 일자로 써요. 발을 쭉쭉 일자로 쓰는데, 일자로 쓰는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꺾는 것보다 좋죠. 이렇게 찍는 것보다 좋은 건데 자체가 느려요. 걸음 자체가 체장이 길기 때문에 느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들은 1300이죠. 1300에서 그냥 꽉 움켜쥐고 있다가 그러니까 점점 치워져. 이렇게 무리가 여기 있는데 얘는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따라가는 게 늦어요. 늦었는데 이 앞에서 말들이 서줘야 돼요. 직선에 와서. 그래서 얘가 올라오는 그림이 돼야 되는데 이 경주에 앞에 가는 마필들이 안 쓴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선행을 찾으면 이 경주는 적중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서클 더 외근주인데 얘야말로 이제 발이 높죠. 근데 제가 뛴다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근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하나 본 겁니다. 그러니까 덩치가 있고 근성이 있는데 얘는 발이 높아요. 그죠? 높다 그랬죠? 그래도 그 다른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단점을 두 가지의 장점이 이걸 덮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조교 제대로 한번 했어요. 근데 발 쓰는 게 높아요. 높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리가 좀 늘면은 좀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마필인데 일단 오늘까지는 좀 보자고요. 1300m이기 때문에 거기다 제대로 상대를 만났어요. 자, 더센 챔프입니다. 서승훈 기수가 제가 이제 좀 다른 얘기도 이제 할 건데 지금 하면 안 되죠. 자, 이제
지난번에 뚜또베네입니다. 뚜또베네 그 전 경기에 진명불패 빈체로키 다습 10% 줄였었고 이게 뭐 별로 세질 않네요. 그죠? 삼정제국입니다. 지난번에 늑발하고 꽝 늑발하고 외곽으로 돌아가지고 나왔죠. 몇 번이었었죠? 7번 게이트에서 나와가지고 바깥으로 나와서 돌아서 이렇게 와요. 또 근데 라스에 또 와요. 또 와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캐나디언 드림인데 캐네디언 그러니까 이 삼정제국이 잘 못한 거지 캐네디언 드림이 잘 뛴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요. 정상적으로 뛰면 캐네디언 드림은 삼정제국을 못 이겨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뭐 말이 힘이 더 차고 뭐 컨디션이 좋아지고 그렇다면 모를까 지금의 변화는 크지 않습니까? 크지 않지 않습니까? 둘 다 똑같다라고 보면 지난번엔 삼정제국이 늑발을 해가지고 외곽으로 돌아 나온 거고 그래서 힘을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캐네디언 드림은 뒤에서 붙잡고 잘 참았다가 탔고 경주 자체가 느렸기 때문에 추입이 통했지만 그 올라오는 걸음이 그렇게 시원시원하진 않았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4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5경주 1400m입니다. 지난번에 왕호 적중을 시켰지만 사실 내심 왕호가 왔어야 돼요. 왕호가 왔어야 제가 입마필이 오면은 올라가죠. 그죠?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는 4착 승군이네요. 근데 뭐 이번에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번까지는 승군 순위가 나오는데 다음 주부터는 그런 게 없잖아요. 없을 겁니다. 그냥 계속 레이팅제로 가기 때문에 뭐 몇 점만 더 얻으면 레이팅,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40부터 기준이 시작하잖아요. 100단위는 1군, 90단위는 2군, 80단위는 3군 이런 거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레이팅으로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왕호가 글쎄요,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좀 쓰는데 이렇게 좋은 적이 없어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빅캐비어처럼 그 등치 큰 말들 보면은 슬로우로 뛰어요. 근데 그게 힘이 차잖아요. 조금 더 스피드가 나올 뿐이에요. 얘가 바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1번 게이트가 얘한테는 좋을 건 없어요. 그래도 뭐 굳이 뭐 갇힐까봐 제가 조금 우려를 하는 건데 뭐 순발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일단 몇 마리 보내주고 가더라도 선두권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좀 빠른 마필이 있죠. 일렉스터라든가 K파크 있네요. 스트롱샤인은 뭐 지난번에 다 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후차권인데 담양 젠틀맨입니다. 지금 이게 2주 만에 나오죠? 예, 2주 만에 나옵니다. 2주 만에 나오는데 얘도 마찬가지야. 등치가 커가지고요. 세게 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세게 뛰면 여기 딱 중간쯤 오면 탄력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근데다가 제가 만안경 얘기 좀 해야죠. 이렇게 좀 그 착지할 때 약간 흔들리거나 그러면은 제가 얼렁 보는 게 이 무릎 쪽이나 이 구절 쪽이에요. 근데 그게 좀 먼데도 만안경이 좋아서 보여요. 그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병명을 찾아보면은 꼭 먼 병명이 뭐 구절, 뭐 찰과상이라든가. 근데 요즘에는 구절염 그렇게 잘 안 뜨더라고요. 근데 예시장 가서 보면은 막 여기 구절이 막 진짜 알리 주먹 모양 이렇게 툭툭 튀어나온 게 많아요. 근데 이 지금 그 담양 젠틀맨이 아마 떨어지는, 여기서 탄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 약간 구절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골든 레이드입니다. 제가 이제 한성열 기수가 대부분 보면 이 내측 펜스에다 대놓고 조교를 해요. 두들겨 패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거예요. 꼭 잘못했다라고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한 번쯤은 좀 나와서 내주로 중앙이라든가 외주로 중앙이라든가 나와서 좀 조교를 해야 되는데 얘는 기대는 말이잖아요. 안쪽으로. 근데 펜스에다 대놓고 두들겨 패요. 그러니까 한성열 기수는 하나만 보는 거죠. 스피드만 내라 이거죠. 기대는 건 내가 실전에서 어떻게 잡겠다. 스피드만 더 끌어내 보강을 해놓으면
그건데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K파크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거 한성열 기수가 탔던 마필이에요. 그 지난번 이긴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전에 진 거를 생각하세요. 1300에서 졌을 때 물론 말이 그때보다 좀 나아졌겠지만, 근데 1300에서 졌을 때, 그 다음에 1200에서 이겼을 때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상대가 약해서 이겼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1300에서 졌을 때 그걸 기준으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여기서 선행을 가도 좀 힘들죠. 오발탄 뭐 지난번에 여러분들도 그렇죠. 오발탄이 이 마필은 호크닝 할 때 고개 높은 마필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막 동반선거 열심히 했는데 제가 이경주가 앞에 가는 마필이 좀 약해서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뭐 메리트를 두질 않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얘가 뛸 때 보면 자갈을 물고 나서 혀를 이렇게 빼죠. 이건 사람이라 좀 표현이 안 돼요. 혀를 이만큼을 빼요. 여기다 진짜. 이게 혀를 뺀다는 얘기는 뭐냐면 혀 밑으로 재갈을 물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 물면 이게 안 빠져요. 혀 위로 재갈을 물면 안 빠지고 이 혀 밑으로 물으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혀 밑으로 물면은 이 재갈이 제대로 여기에 걸리겠냐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 어금니 끝에 사람은 어금니가 끝이지 않습니까? 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은 이 어금니 가는 그 무슨 이빨이라고 그러죠? 요게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어금니가 있어요. 그 어금니를 이렇게 돌려서 씹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어금니. 앞니빨은 짚고 안에 있는 어금니가 돌려서 씹어요. 그래서 말들이 이렇게 그 해부를 해보면은 죽고 나면 해부해보면은 말들은 이빨이 이렇게 다 이렇게 맷돌처럼 갈려져 있어요. 돌려서 씹기 때문에. 근데 딴 얘기 같지 왜?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잇몸 사이사이에 이빨과 이빨 사이에 떨어져 있어요. 거기에 자갈이 이렇게 탁 무는 거예요. 말이야. 칵 물면 물고 나면은 이게 혀가 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빠지겠냐고. 근데 혀 밑으로 재갈이 들어가면 이렇게 혀가 이렇게 입 바깥으로 나와요. 그래서 혀를 묶어서 이 턱주가리 밑에다 이렇게 탁 묶어놔 버려요. 혀를 빼지를 못하게. 재갈을 위에다 물게.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혀 보정근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묶는 이유가 뭐냐면 재갈을 잘 물으라고. 근데 이 오발탄이 높은 고개 뭐 재갈을 안 무는 거 여러 가지 좀 조건이 좀 다 나빠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역시 담양 젠틀맨입니다. 골든 레이디가 얼마만큼 안으로 기대는 걸 잡아갖고 끌어올리느냐. 하나 정도는 좀 받치고 가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경 좋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육경주입니다. 죄송합니다. 벌써 졸려. 목소리가 맛이 갔어요. 자, 이경주도 지금 인기마인 이제 이 댄싱 레이첼인데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자전파행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더라고요. 자꾸 이쿠야스 기수가 세게 놔주질 않아요. 한 번도 스포가 없을걸요? 그쵸? 강구본은 있는데 일요일 월요일 날 조금 빠르게 갔어요. 빠르게 갔는데 자꾸 그 말이 우리 표현으로 받친다 그래요. 탁 받쳐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쭉쭉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뻗질 못하고 탁 서버려요. 뻗는 게 다리가 탁 순간 탁 멈추고 탁 그런 식으로 가요. 부드럽게 쫙쫙 나가는 게 아니고. 예. 근데 오늘 아침에도 그러더라고요. 뭐 금요일이죠. 오늘 금요일도 조금 이따 나온 신마랑 같이 동반숙부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못 따라와요. 뒤에서 퍼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얘는 여기서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제가 그러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사실 말 나쁘게 써야 되는 뭐라고 썼어요? 예.
가벼운 파행기로 인해 강도는 맘 놓고 높이지 못했지만 기본기 좋아 무시 말아야. 옛날 같으면 이렇게 안 써요. 아웃이에요, 그냥 아웃. 나쁜 건 나쁜 거죠. 근데 그게 이경주에서 얘가 지금 뭐가 있어요? 상대가 너무 없잖아요. 얘가 만약에 선행을 가면 그것까지 제가 얘기해야 돼. 그거는 경주의 경주. 조교의 컨디션만 놓고 보는 겁니다. 조교평이라는 거는 그 조교가 지난번하고 어떻게 달라졌고 어떻게 달라지면서 컨디션 변화가 어떻게 왔느냐. 패턴이 좋아져서 컨디션이 좋아졌느냐, 패턴이 나빠져서 컨디션이 떨어졌느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마필이 거리가 승군에서 거리를 늘려가기 때문에 이런 조교를 해서 조금 더 전력 상승을 보일 것이다. 이런 조교를 했기 때문에 승군전인데 이런 조교를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한번 쉬어가겠구나.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딱 댄싱 레이스를 들어오고 나서 보세요. 바로 항의 전화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제가 비밀이 있는데 비밀은 안 밝히고요. 자, 갈색 전령입니다. 문세영 기수 탔다고 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얘는 고개가 높고 목이 짧아요. 그 신장력이 안 나오겠죠, 당연히. 조건이 뭐예요? 선행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선행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이 좀 찾아요. 태담 드래곤입니다. 저 공백기를 갖고 있는데 생김새는 상당히 기가 막히게 주행이 안 돼요. 주춤 거려요. 이마필은 좀 그래서 거세했을걸요. 그죠? 예, 11월 17일날 거세를 했어요. 당연히 해야 되죠. 당연히 뛰는데 집중을 시켜야 돼요. 예. 그다음에 정상대우, 이거 제가 똥말이라 그랬죠. 덩치 큰. 제가 똥말이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편성에서 예를 들어서 17초를 뛰어. 1분 1200이죠. 1분 17. 1분 17초만 갖고 있으면 여기서 돼. 상대를 파악하시라고. 가장 중요한 게 뭐? 상대, 편성. 예. 자, 오늘은 다시 한번 절대질주로 가겠습니다. 한 번 더 갈게요. 2주 만에 출전하는데, 근데 이경주에서 과연 댄싱 네이처를 현장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부러뜨리고 갈 것이냐. 근데 이게 취소가 안 돼요. 지금 왜냐면 자전 근육통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 뭐 구절이나 뭐 무릎이나 또 건이나 이런 데가 나빠서 절면은 취소를 시킬 수 있지만 이 근육통 갖고 취소를 시키는 건 아니죠. 예, 그건 얼마든지 풀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출주만에 이제 치고 나오는데 아마 이제 이렇게 무리해서 뛰고 나면은 그만큼 이제 데미지는 오겠죠.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달려라 광적입니다. 요거 조금 말이 근성은 있어요. 근데 무조건 제가 얘기했죠. 일장일단인데 근성은 좋은데 말이 주폭이 최고 작죠. 예, 440kg. 주폭이 작아요. 순간 탄력은 상당히 좋아요. 여기서 딱 바깥으로 뛸 때 보면 제갈 꽉 물고 끄덕끄덕거리면서 리듬 딱 타고 뛰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한계라는 얘기죠. 한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고등학생인데 초등학생 놈이 아주 다부진 놈이 하나 있어요. 지가 아무리 뛰면 뭐하냐고요. 예. 보폭이 벌써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말들이 입상을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언제 있더라? 레이스가 찌그러질 때, 앞에서 무너져줄 때, 상대들이 말이 컨디션이 나쁠 때. 그래서 매번 좀 체크를 하시라는 얘기고요. 그냥 이경주를 제가 원래는 좀 추천 경주를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댄싱 네이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장에서 부러뜨릴 것이냐, 가지고 갈 것이냐. 가지고 가면 메리트가 없고 부러뜨리고 가면 메리트가 있는데 지금은 자신이 없어요. 워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가 대학생. 자, 육경주였습니다. 자, 8마리가 출전해 있는 7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 역시 이제 마찬가지죠. 이 스마트 타임, 어거스트 러시, 로열스타, 골드바, 장산여제, 프로포즈 딱 8마리 출전해 있는데 6마리가 선행마예요. 근데 지난번에 스마트 타임이 인기 리어였었는데 평화포럼에게 졌어요. 제가 그 당시 그랬죠. 이마필이 안 된다고. 근데 워낙 상대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오죽했으면 대동천하 이 똥말을 놓고 평화포럼을 추천했겠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선행을 가서 평화포럼에게 덜미를 잡혔다는 것은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오늘은 1200에다 1번 게이트에 문세영 기수예요. 어떻게 해요? 빼요?
못 빼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얘를 죽일 수 있는 어거스트 러시나 로열스타나 골드바가 컨디션이 좋냐? 장산여제까지 컨디션이 다 안 좋아요. 다 안 좋기 때문에 1번 게이트에 문세영 기술하면 선행을 나선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말씀드렸다시피 1번이 선행을 나서요. 1200에서 1번이 선행을 나서면 나머지 선행만은 과연 따라가서 되는 마필이 있느냐 없느냐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컨디션이면은 웬만하면 나스톰은 다 서요. 스마트 타임이 앞으로 뻗어나가면 뒤에 따라오는 마필들은 다 죽어요. 죽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경주에 딱 유일하게 올라오는 마필이 볼포니 스윙하고 초강보입니다. 근데 볼포니 스윙은 지금 뭐 이렇게 썩 좋지가 않은데 초강보가 이걸 얼만큼 그 격차를 좁히고 갈 거냐입니다. 얘도 워낙 작잖아요. 주폭이 작고 뻣뻣하고 다 있는데 이 경주 흐름이 빠르면은 초강보가 불리해요. 제가 요즘에 공부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저거죠. 지난 12월 13일 날 입상했을 때 보면 1200에서부터 이 뭐죠? 3코너까지인가요? 예, 3코너까지 여기까지 가는 그 시간이 있어요. 시간. 얘가 갖고 있는 시간. 시간이 있는데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얘가 한 1초 반 정도 느려요. 그만큼 느린 페이스이기 때문에 얘가 힘을 안배해 가지고 올라온 거지. 얘가 따라가 가지고 이 빠른 페이스에서 따라가 가지고는 못 이겨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앞에 무리가 여기가 이만큼 있고 한 50m 뒤에 이렇게 볼포니 스윙하고 이 뭐죠? 초강보가 따라간다고 가정을 하자고. 이걸 계속 유지하고 왔어. 근데 여기 지금 1번 그 뭐죠? 스위마트 타임이 있고 2선에 있는 말이 이렇게 있다 그러고 얘네가 지금 여기 돌아요. 자, 그러면 얘는 앞으로 간다고 생각하자고요. 얘는 앞으로 가고 이 뒷말들이 따라가면서 다 죽어요. 죽는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이 죽을 때 얘네들이 이 선에 있는 누구죠? 어거스트를 지금 컨디션 아니죠? 로열스타, 골드바, 장산. 얘네들이 여기서 죽을 때 이 중간쯤 왔을 때 빨리 무너져 줘야 돼요. 많이 무너져 주든가 빨리 무너져 주든가. 그래야 얘네들이 여기서 이게 추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말들이 지금 이게 거리 격차가 있기 때문에요. 얘네들이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얘네 빨리 여기서 무너져 주든가 그래야 되는데 안 무너져 주고 꾸역꾸역꾸역꾸역 뛰면은 얘네들이 격차가 좁히다 말아요. 격차만 좁히다 말아요. 그냥 밀려서 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추입이 늦으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초반에 경주로가 무겁다. 그러면 이 선둑 뒤에 가는 선행 뒤에 가는 마필들이 무거운 데다가 조건이 불리하죠. 선행 못 가지, 컨디션 나쁘지. 그럼 얘네들이 빨리 무너져줘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리면 기온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뜨뜻하기 때문에 주로가 가벼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그때 좀 상황에 맞춰서 좀 공략을 하는데 전 이경주 별로 이렇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여기는 뭐 리틀 브라운, 대공원, 센 말 많아요. 뭐 세명 스타일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감춰져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게 자꾸 여러분들이 각굿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상가들이 각굿이라고 봐요. 왜 각굿이라고 보는 줄 아세요? 자, 이 연승사랑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조에서 지금 이적해가지고 몇 주 만에 나오죠? 7주 만에 나와요. 근데 10조에 있을 때는 이게 참 여러분들 한번 그 데이터를 한번 내보세요. 지금 주행 거부하는 그 말이 많은 마방이 몇 군데 있어요. 몇 군데. 그게 10조하고 51조입니다. 일단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게, 그죠? 옛날에 일기가성도 그랬죠. 연승사랑 그랬죠. 또 뭐 있죠? 그 다음에 뭐 여기 지금 그 51조의 태산천지, 또 뭐 있죠? 리얼 스텝, 뭐 이런 마필들, 주행 안 가는, 거부하는 마필들, 악벽하는 마필. 제가 전에도, 요거는 관투자고요. 자,
그래서 반대로 돌아요. 이 연승사량이 10조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반대로 이렇게 여기서 1400 지점에서 이렇게 나오죠. 나와서 이렇게 반대로 돌아요. 남들은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훈련을 하지만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서 그냥 집으로 가요. 근데 지금 7주 만에 나오는데 얘가 지금 44주에 와가지고 조교를 정상적으로 해요. 근데 잘 안 가려고 하는 건 여지까지 있어요. 근데 이 10주는 그냥 한 바퀴로 끝내는 거예요. 한 바퀴로 끝내요. 그러니까 몸이 무거워요. 근데 44주에 와가지고 지금 7주 만에 나와서 그런데 조교 양은 많아요. 지금 3주까지 해서 제가 아까 그랬죠. 7주 만에 나오는데 3주 정도 했는데 조교 양은 충분하지만 문제는 잘 안 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안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조교 양이 있기 때문에 얘가 정상 체중인데 만약 된다면 얘가 예전에 그 주행 거부가 생기기 전에 뛴 걸음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억나세요? 연승사량이 어떻게 뛰었는지? 1300 이럴 때 보면 선두권에 딱 달라붙어서 가는 마필이에요. 다 있어요. 근성도 있고 다 있는 마필이에요. 갑자기 이 마필이 지금 그 일기가선 같은 경우 10주에서 있다가 4주로 가가지고 입상하는 거 보세요. 그 말은 여태까지 거꾸로 타요. 거꾸로 조교해요. 나오면 거꾸로 조교해요. 한번 습관, 제가 그랬죠.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말은 한번 고쳐진 것 같아도 언젠가 또 재발을 해요. 갑자기 재발을 합니다. 그렇긴 한데, 자, 아무튼 이 연승사랑이, 제가 이경주 연승사랑만 체중만 만약에 빠졌다면, 빠져야 돼요. 얘는 지금까지 불어있기 때문에 체중이 좀 빠지면은, 왜냐하면 다른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리틀 브라운이라다 대분양, 이런 마필, 마이에프, 이게 되는 말이 뭐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대구나 세고, 리틀 브라운도 아직 어린 마필인데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그런 걸 둘째 치고, 연승사랑이 컨디션만 되면, 조교만 되면, 뛸 수 있는 마필이라는 얘기죠. 능력을 갖고 있는,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거기다 주행 악벽이 조금 고쳐지면 이런 경주에서는 무시 못한다는 얘기죠. 거기다 51kg 부담 중량이고 상당히 좋죠. 얘가 예전에 뛴 거 보세요. 23초 꼴찌 왔네요. 23초 하만식 기수가 타고 2차 온 적도 있고 그 전에 그때 그 하만식 기수가 기승해서 23했을 때 타이트하게 붙어갔던 마필이에요. 선두권에. 어떤 그런 순발력도 있고 뒷심도 있는 마필이에요. 그때도 조교 못하고 들어온 마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번 나올 때마다 이 조교 못해가지고 들어온 말 빼가지고 저만 혼자 많이 당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그때 뛰는 제 기억에는 정말 근성이나 등치도 있고 유연성도 있고 다 있어요. 단지 하나 주행 거부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만 고쳐지면 뛴다. 자, 8경주였습니다. 자, 13마리 출전해 있는 구경주입니다. 자, 예당입니다. 예당이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이동국 기수가 조교를 했어요. 근데 어저께 조교하는데 보니까, 어저께죠. 목요일날 여기서 안쪽에 대놓고, 이게 안쪽에 대놓고 해요. 왜? 참, 그래요. 안쪽에다 대놓고 하는데 기대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신영 조교사가 타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또 안쪽을 기대니까 여기 이만큼 와서 막 때려요. 왼쪽을. 그러니까 오른발로 잘 가겠죠. 안쪽으로 기대지 않고 잘 가겠죠. 근데 이런 거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때렸다고 해서 이게 딱 실전에 가서 그만큼 어떤 영향을 행사를 보이는 건 아니죠. 꾸준히 해가지고 발을 다 잡아야죠. 일단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기본적인 이마필 어떤 뭐가 문제인가를 좀 발견을 해서 그걸 잡는 게 예를 들어서 다리가 짝짝이라든가 그렇다면 편자를 좀 잘 신긴다든가 이런 거지. 근데 그런 것들은 고질적이잖아. 예전에 그 제삼비술 같은 경우 있잖아요. 짝다리 같은 거 안으로 치우치는. 아무튼 그런 기대는 게 있고요. 자, 위즈 브라운입니다. 이 40조도 이 40조 조교사가 여러분들 이 송문길 조교사가 예전에 그 20조 배대선 조교사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조교가 상당히 세요. 계속 동반습하고 그다음에 다 보면은 이 안쪽에 붙어서 해요. 붙어서 하는데 이 위즈 브라운도 조교를 세게 했습니다. 세게 했는데 어제 보니까 외곽으로 나왔어요. 혼자 나와서 스포를 하는데 보니까 너무 세서 그런 건지 하여튼간 약간
부자연스러운 걸음이 보여요. 좀 불안하고요. 자, 뭐 스트롱 탱고는 58kg. 얘는 제가 그때 힘에다님이 그랬죠. 제가 그 이마필이 센 이경주에서 세다. 컨디션은 아니지만 이경주에서는 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경주에서 센 거예요. 이경주에서는 안 세요. 물론 앞으로 어떤 가능성은 더 있습니다. 근데 얘가 440kg짜리가 58kg를 지난번에 몇 킬로 달았어요? 55kg에서 53kg 달고 이건 아니란 얘기죠. 그다음에 돌진도 57.5인지 달았는데 얘는 뭐 안으로 기대는 거를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아니 심하지는 않은데 자꾸 기대려고 해요. 근데 여태까지 보면은 조금 덜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전보에이스 선행 가야 되고 전보에이스가 여기서 제일 빠르다고 봐야죠. 그래서 위즈 브라운이 선행 못 가면 죽고 지난번에도 라스트에 걸음이 무너졌어요. 상대가 상당히 약했었고 자 천년의 기쁨입니다. 참 이것도 한번 그냥 얘도 보면은 주행 자세가 어떻게 돼요? 이 머리가 상당히 땅으로 내려와 있어요. 이렇게 수그러져 있어요. 그러면 앞발이 뻗는 게 한계가 있겠죠. 그죠? 그겁니다. 얘도. 그래서 거리가 들면 그냥 뭐 1200m에서는 대가 길홈만 매니모니 뭐 또 뭐 있어요? 마리아고 이런 건 제가 떠도 이겨요. 근데 이 천년의 기쁨이 요즘에 조금 조교 패턴을 좀 달리했어요. 달리했는데 뭐 아직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주행 자세 있지 않습니까? 그 골격에서 오는 거. 그러니까 너무 자세가 낮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캠프를 제가 여경주에서 노리고 있는데 구경주죠. 한국 캠프를 노리고 있는데 얘는 오른쪽 뒷다리가 계속 나쁜데 놔줘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위닝 앤디나 옛날에 하트로이 같은 경우 말씀을 드렸죠. 이쿠야스 기수가 조교하는 방법. 어디가 말이 파행기가 있으면 절대 조교 세게 안 해요. 이쿠야스 기수는. 제가 여기서 딴 얘기 할게요. 어떤 이 기수들 보면은 A 그룹과 B 그룹이 있어요. 제가 나눈 거예요. 그 다음에 C가 있어요. 그러니까 A는 예를 들어서 문세영이라고 치자고요. 문세영 기수. 그게 무슨 얘기냐면 참 임기응변에 능한 기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세영 기수도 있고 뭐 등등. 그 다음에 박태종 기수가 있어요. 이 박태종 기수는 그냥 뭐랄까요? 자기 어떤 기승술, 힘, 파워 이런 걸로 좀 많이 물론 이제 전혀 뭐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지만은 좀 그런 유형이라는 얘기고요. 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기수들이 누구냐면 저 아까 그 김소월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문정균 기수, 그 다음에 제가 유승환 기수 그랬죠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유승환 기수 같은 경우는 이 예상가들이나 누가 빨리 발견을 해야 돼요. 빨리 발견하는 게 뭐냐면 써먹으려면요. 그러니까 우리 배터 입장에서 써먹으려면은 드러나지 않은 기수가 기승술이 좋냐 나쁘냐 그걸 빨리 캐치를 해내야 돼요. 문세영 기수나 박태종 기수 이런 기수들이 타면요. 예를 들어서 10배 나올 거 5배로 뚝 떨어져요. 유승환 기수가 타죠. 10배 나올 거 15배로 올라가요. 근데 기승술이 모자라냐고요. 이거 제가 그랬잖아요. 백지장 차이에요. 예. 유승환 기수 자세나 제가 그랬죠. 유연해요. 상대적으로 문세영 기수한테 파워는 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박태종 기수 이런 파워는 떨어질지만 다른 전개하는 거나 이런 것들 보면 하자 없어요. 전혀 하자 없어요. 제가 유승환 기수 그랬죠. 누구요? 요새? 장추열 기수요. 이런 기수들은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탁 넣고 있으면 좋아요. 배당 그대로 있죠. 인기몰이 이런 거 안 하죠. 좋습니다. 말만 좋으면 되라는 거예요. 말만 좋으면. 전에 문정균 기수 말씀을 드렸죠. 전에 제가 처음에 예상할 때 이 문정균 기수예요. 문정균 기수를 또 하나 누구죠? 둘인데 그 문정균 기수를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48조 있을 때인데 낭만질주 뭐고 하여튼간 전부 다 저하고 맞는 취입이에요. 취입 스타일로 말을 탔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허대영 조교사라든가 이런 데 말을 많이 타서 그런지 자꾸 그 주문이죠. 조교사가 선행을 좀 나서 줘라. 주문을 자꾸 그래서 그런지 앞선에 있는데 문정균 기수 힘 잘 안 배 잘해요. 잘하는 기수예요. 유승환 기수나 뭐
장치열 기수들 말 타는 거 보세요. 마이데이 같은 경우 장치열 기수 타는 거 보십시오. 잘 타지 않습니까? 근데 20조 말들은 전부 다 앞에가 타요. 왜? 조교사가 그렇게 주문을 하기 때문에.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런 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자꾸 그런 쪽으로 비춰진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류에서 그냥 그 인기는 하늘 높은 기수가 있어요. 여기 문세영 기수나 박태준 기수의 버금가는 기수가 있는데 사실 불안한 배터의 입장에서 불안한 기수가 있어요. 누구요? H 기수하고 이건 이름 말하면 안 되죠. S 기수가 H 기수는 누구요? 누구? H 기수가 있고 S 기수가 있어요. 이 기수들은 보면은 잘 타는 것 같은데 뭐 다 좋아요.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떤 인기말을 탔을 때 또 아니면 우리가 기대치를 높였던 말을 탔을 때 거기에 부응을 해주지 못하더라 이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말은 잘 타는데 왜 저런 거는 좀 끌고 이렇게 탔으면 저렇게 탔으면 근데 못 끌고 들어올 때가 좀 간간히 있어요. 기대치. 근데 문세영이나 박태준 기수들은 인기만 확실하게 끌고 들어와 주잖아요. 근데 이런 기수들은 그래서 배당은 없으니까 메리트가 없고 이런 기수들은 장치열 기수나 유승환, 문정현 기수 이런 기수들은 배당이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싹싹 들어와 주거든요. 정말 좋잖아요. 그런 유형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또 딴 데로 갔죠. 그래서 이제 이 항우 캠프인데 좀 뒷다리가 좀 그런 상황이라면 조금 그 강도를 낮추는 것이 좋은데 강도를 조금 높여서요. 그게 여파가 좀 막 뛰다가도 그게 보여요. 팍 주저앉으려고 그래요. 그 빠른 속도에 그거 볼 줄 아는 사람 있어요? 자, 구경주였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10경주입니다. 제가 왜 그냥 넘어가냐면요. 시간도 없고요. 괜히 처음에 이상한 얘기만 많이 할 시간도 없고요. 좀 그래요. 자, 승부신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린업스타가 있습니다. 2번, 4번이 있는데 얘네들이 세요. 센데 지금 크린업스타도 지금 컨디션이 아니고요. 승부신화는 11주 만에 나오죠. 뭐 승부신화도 조교 양은 충분해요. 근데 크린업스타는 5주 만에 나오기 때문에 재조교밖에 안 했는데 센데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아요. 크린업스타 기억나십니까? 데뷔전에 김혜성 기수가 기승했던 거. 작년에 제가 올해를 빛날 말에 쓴 마필이에요. 걸음이 조금 느려서 그런데 걸음이 좀 빨라질 거라고 좀 기대를 했는데 그동안 워낙 등치가 크기 때문에 이 33조에서 다른 마필보다 더 마필의 조교를 좀 세게 했어요. 그게 빨리 여파가 왔습니다. 자, 당산대엽이 있고요. 자, 군너너 이번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신장구보다 한 번 없죠. 스포가 한 번도 없어요. 일정 짧고 9번만 했어요. 그러면서도 뛰는 마필이긴 분명한데 여태까지 어떤 그 패턴에서 변화를 보였다는 거죠. 천적, 안 돌아가는 마필, 김옥성 기수가 고쳐놨던 마필이었었는데 이 마필은 그것 때문에 안 돼요. 거기다 체형이 얇은 마필이고 뭐 근성 하나 있는 건데 체형에서 오는 조건은 그렇게 썩 좋은 마필이 아닙니다. 리얼텐 제가 이제 그랬죠. 1800도 되는 마필이다. 장거리도 되는 마필이라 그랬는데 뭔가 좀 말이 지난번보다 좀 살아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당산대엽 하나 좀 믿을만. 이 경주에서는 당산대엽이 제일 세죠. 소금꽃이 조교를 잘했는데 발목이 돌아가 있는 마필 없어요. 그 다음에 강호시대도 지금 3주 만에 하는데 컨디션은 좋아요. 만약에 강호시대가 신대전 기수에서 다른 기수로 바뀌면 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13마리 출전해 있고요. 자, 오늘 파워 챔피언 보니까 아니죠. 선행 가야 되죠.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도 그냥 빨리 갈게요. 소통 시대가 있는데 물론 이 경주가 지금 제가
추천드릴 경주입니다. 근데 누구냐면 아르고 에셋이 아르고 에셋인데 왜 얘를 얘를 갖고 추천할 거냐? 그러면은 얘를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상대가 이렇기 때문에 얘가 와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얘도 컨디션 좋죠. 왜? 소통시대 같은 경우에 박병현 기수가 자꾸 왼쪽 채측을 써요. 왜 써? 오른쪽 발을 바꾸라고. 안 바꿔요. 안 바꿔. 고집불통이야. 걔도 나만큼 진짜 고집 세요. 이 소통시대도. 진짜 고집 세요. 그죠? 베니은 조교 일정 짧죠. 뭐 있어요? 슈퍼플로이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이번에도 조금 그 주변을 오늘도 보니까는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계속 속보만 했고 3주 만에 출전하는데 얘도 세요. 이경주에서 센데 그런 단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랬죠. 이 조교 되면 안 되는데 조교가 되면 입상이 안 되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 이번에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조교 3주 만에 나오면서 조교도 안 했지. 그렇다고 해서 뭐 컨디션이 좋은 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는 게 아르고 에셋입니다. 아르고 에셋. 이런 말들은 힘에든 제 어떤 그 생각하고 맞는 게 한 템포 빨리 가자는 얘기죠. 지난번에 추천드렸다가 실패를 했는데 왜 실패했어요? 1400 했어요. 1400. 이상혁 기수가 여기서 왜 두들기고 가냐고요. 나오자마자 200m 지나 두들겨 패고 갔어요. 꼬바리에서. 이거 그렇게 타면 안 되는 말이에요. 예, 오늘은 1800이잖아요. 1900? 1900이잖아요. 무리할 게 뭐가 있어요. 여기까지 돌아오면요. 남들 다 서줘요. 딱 하나 올 수 있는 거는 뭐 있어요? 소통시대나 베니인이나 뭐 이런 것들 오겠죠. 파워 챔피언은 뭐 선행 못 가니까 무적 황제. 구멍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다 이 사쿠나 오면은 얘네들은 다 무너져 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아르고 에셋이 많이 하나 저 그랬죠. 제가 요 마필은 깡바닥에 있으면 이 3코나 4코나 돌 때까지도 깡바닥에 있으면 얘는 옵니다. 근데 만약에 중간에 무빙을 한다. 빨리 버리세요. 그건 막건 버리셔도 괜찮겠습니다. 11경주였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경주입니다. 14마리. 자, 지난번에 라스트 무대 말씀을 드렸죠. 라스트 무대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400m예요. 근데 이 경주는 뭐냐면 결국에는 경주가 빠르더라도 도망을 못 가는 거죠. 미래용이 도망가겠어요? 1400m 이 빠른 레이스에서 그렇다고 뭐 조교를 제대로 해갖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게 뭐냐면 여기 그렇다고 해서 브리그가 컨디션이 좋은 것도 아니고. 자, 싱그로운 아침이 인기만데 싱그로운 아침이 취입을 하면 라스트무대도 취입이 돼요. 둘이 똑같이 있어요. 만약에 싱그로운 아침은 지금 7살짜리예요. 거의 이제 하향세요. 내가 그런 표현하죠. 지는 해요. 근데 라스트 무대는 인제 시작이에요. 인제 5살, 4살, 5살이요. 한참 때죠. 올해 후반기, 올 말에 가야 말이 조금 다운될 겁니다. 지금은 한참 때요. 4세에서 5세로 올라가는 그럴 때면. 근데 지금 조교하고 나죠. 지난번에 조교했기 때문에 제가 삼복승식 추천드렸어요. 자, 이번에 1400m지만 힘으로 뛰는 느린 경주예요. 이런 경주에서는 봐야죠. 상대가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 경주가 뒤를 못 찾는 경주예요. 오히려 그 정도로 라스트 무대가 컨디션이 좋아졌기 때문에 마이데이요. 지금 11주 만에 나오는데 여기서 조금 뭐가 모자라요. 조금 모자란데 그 57kg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겠죠. 물론 장철 기수가 뭐 컨디션이 어디가 파행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한 100m를 남겨두고 말이 탄력이 조금 많이 죽어요. 원래 그랬던 말인데 이번엔 조금 더 그게 눈에 띄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경주는 라스트 무대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12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월 31일 토요일공마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렇게 하면서도 느낀 건데 역시 마찬가지 만만치 않은 그런 하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뭘 정해놨어도 좀 피해갈 건 피해가고 그러실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대목밑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고배당 좀 찾지 마십시오. 적절한 선에서 경주를 많이 줄이세요. 또 힘의단처럼 4개 경주 한 2개로 줄이세요. 2개로 줄이면 돼요. 나머지 부분은 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다음번을 위해서 미리 좀 배팅 액수를 줄여서
좀 공략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월 31일 예상보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하였습니다.